뭘로 이제 커버 그 이미지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좀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MDB 그 셀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셀리포트 주요 요지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좀 안 좋아 보이나 보다 싶기도 하면서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놔두라고 라는 제목으로 MTB 커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영호라는 선수를 저는 잘 모르긴 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수비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슛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상대 감독들이 극단적으로 심영호는 놔두고 이제 정말 슛 잘 넣는 그런 선수를 더블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게 이제 유일한 목표인 프로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투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수익이 유일한 목표잖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관점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그런 분석들에 들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MDB 주가가 내리니까 You may regret buying a dip 이라는 제목의 이제 몽고DB 기술적 분석 셀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에 큰 변화 없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은 내리고 있는 기업은 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기업은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높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내재 가치에 진짜 변화 있는 변화를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고 그 사건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하락하게 만든 그런 주가 하락을 촉발한 사건이 무엇이고 그 영향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 그런 분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분석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게 글을 써놨는데 정말 열심히 화가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안타깝습니다. 저런 추세나 지지, 저항, 피보나치 이런 방법론들이 맞다면은 모든 거를 조건화해가지고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쩌면 AI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AI 프로그램을 이제 주식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죠. 근데 정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AI가 사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있어가지고 사람에게는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가지고 의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투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AI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사건이 기업 내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AI의 성과가 인간의 성과를 유의미하게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 생각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주가가 내리면 앞으로 내릴 거라고 분석하고 오르면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플랫폼 시작하면서 썼던 글을 보면은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주가가 높을 때 파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인데 이거하고는 대체적으로 정반대로 투자자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은 주가는 반등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반등한다고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이 좋아질 주식을 찾아야지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주식을 찾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한두 분기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구조적 강점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좋은 기업도 외부 노이즈에 따라서 업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기 실적 변화에 사고 파는 거를 반복한다면 쉽게 내가 보유한 지분이 녹아내리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주식은 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인카금융 서비스 주주 채팅방에 보니까 이런 주식을 또 추천해달라고, 인카 같은 종목도 없나요? 편안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카금융 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주식은 우선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준데 큰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공부해서 찾고 획득한 믿음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준 주식에 의미 있는 자산을 투입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오르면 좋겠지만 내린다면 인간관계도 자산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중요한데, 견조하게 올라갈 때 갈아타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잘못된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주식은 드뭅니다. 그런 기업인데도 갈아탈 기업을 찾는다면 다른 기업을 추천해줘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래 말씀드리던 것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카지노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관된 성과를 내서 큰 부를 일군 대가들은 절대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수의 대가는 더 가혹하게 되는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틀릴 확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MDB의 주가가 내렸다고 안 좋은 주식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변동성에서도 인내하면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주가로 나타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가장 높은 확률로 불을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